당신이 투표한 그 한 표가 정말로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듣고 나면 뉴스에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흔히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정치 체제가 틀을 잡았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가집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공직자의 인사권을 쥐고 있지요.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힘이 강한 만큼 견제 장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입법부인 국회인데요.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300명의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이 다를 때 발생하는 여소야대 국면은 국정 운영에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입니다. 과거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리적 경계가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정책 대결보다는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반복되기도 했지요. 최근에는 지역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영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워졌거든요.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팬덤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정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정치 참여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합리적인 토론이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별 정치 지형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2030세대인 MZ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와 공정함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이들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익과 젠더 갈등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쇼츠 영상이나 밈을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가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 해결해야 할 진짜 숙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가 되는 노인 복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보는 한국 정치는 어떨까요? 외부에서는 한국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정치화나 사법, 리스크 같은 문제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사람들은 정치 혐오를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투표소로 향할까요? 그것은 정치라는 시스템이 내 삶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겁니다. 비판하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숙명인 셈이죠. 이제 정당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수명이 짧기로 유명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과 분당을 반복하거든요.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뿌리 깊은 정당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반복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처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지요. 전환 문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정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강조되면서 AI 정치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 정치인의 몫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당제의 정착과 협치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고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절실하네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당신의 관심이 멈추는 순간 낡아버립니다. 정치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뉴스 속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지키는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매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과 비판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정치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들이 이제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시나요? 정치를 아는 것은 곧 내가 사는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속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참여입니다. 정치가 실망을 줄 때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입니다. 더 나은 정치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주인인 나라에서 정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더 밝고 건강한 정치를 꿈꾸며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치적 리듬과 구어체의 호흡을 고려한 이 스크립트로 좋은 콘텐츠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